기름에 대한 기름. 기름. 네, 기름. 이제 이게 수치가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병원은 못 뺀다. 그때는 조금 더 겁을 줍니다. 전문가들의 올바른 제안, 닥터 제안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배지선 원장님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실 거잖아요. 네. 바로 기름에 대한 기름. 기름. 네, 기름. 뭐 제가 많이 지질, 갖고 있는 뭐 기름. 콜레스테롤. 기름 없으시잖아요. 아유. 얼굴에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얼굴 다 기름 이렇게 다 지우신 것 같은데. 자, 콜레스테롤 얘기 이런 얘기 오늘 해주실 건데. 네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지방산이 뭔지, 지질이 뭔지, 뭐 콜레스테롤이 뭔지, 중성지방이 뭔지, 뭐 말이 많아요.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 네, 요거 한번 정리 한번. 네, 일단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유기화합물이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단순 지질인 중성 지방이라는 게 있고, 단순 지질, 네. 복합 지질인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는 지단백질. 지단백질. 네, 그리고 단순 지질이나 복합 지질이 분해돼서 생성이 되는 지방산과 같은 유도 지질을 포함합니다. 아. 모든 걸 다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의 지질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글리세롤 뭐 하나에 지방산 3개가 붙어서 중성 지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 존재하는 지질과 인체 내의 대부분의 형태가 바로 중성 지방 형태이고요. 네.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질의 일종인데 네.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물에서 떠다니진 못해요. 물이나 혈액에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요. 운반책이 필요합니다. 아, 운반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HDL, 고밀도 지단백질, 그다음 네. LDL, 저밀도 네. 지단백질. 그래서 HDL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단백질이랑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운반체를 탄 콜레스테롤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많이 어려웠어요. 저도 헷갈리고 있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수치가 높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네. 고지혈증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좀 용어도 좀 있죠. 있습니다. 질환명이라고 얘기할까요? 네. 예, 예. 일단은 뭐 고지혈증이라고도 하고 네. 고지질혈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는 뭐 고중성지방 혈증을 다 통틀어서 사실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조금 다르게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건 있어요. 이상지질 혈증. 네, 이상지질 혈증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는 HDL 콜레스테롤까지 네. 낮은 거를 포함한 거에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고자가 붙었으니까 다 높은 걸 얘기하는 애들만. 거잖아요. 네. 이상지질 혈증은 이제 너무 낮은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HDL 수치가 낮으면 네, 그것까지 네. 포함된 거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 중요하죠. 네. 일단은 고지혈증 어떤 전 단계 관리를 좀 먼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차피 네, 네. 꼭 필요한 경우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마른 사람에서는 어떤 가족성 고지혈증이나 고중성 지방 혈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사실 비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가 필요하고요. 네, 결국은 살이 찐 분들이 고지혈증이 잘 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체중만 감량해도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체중 감소를 위한 어떤 식단 조절이라든지 네. 유산소 운동 필수적이고요. 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을 3개월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권장 혈중 지질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부분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약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네. 그거랑 또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어떤 조금 그런 속설 때문에 그렇죠. 뭐 폴리코사놀, 뭐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의사들이 약을 쓰자고 하는 상황은 사실 필요할 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죠. 적어도 뭐 콜레스테롤을 한 20에서 30 정도는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에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는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미미할 정도 낮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주치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을 잘 떨어뜨리는 건강식품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네, 있는데 그거하고 또 질병 치료하고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간에 지금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 또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살을 빼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네, 거죠. 물론 날씬한 사람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날씬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음식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도 체중이 나가는 분이 고지혈증이 있거나 중성지방이 높다면 일단은 체중 감소부터 맞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체중이 빠지면 같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오늘 계속 고지혈증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고콜레스테롤혈증, 이상지혈증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 보시면서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처음부터 약을 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네. 처음부터 쓰는 편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요인들을 또 평가를 하고 네. 결정을 해야겠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식습관이나 다른 부분들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네. 그걸 말씀을 충분히 드려요. 아, 체중 감량 목표를 정하고 네. 살을 좀 빼보자. 가보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해가지고 정상이 된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 안 써도 되니까. 네. 몇 개월 정도 보시죠? 저는 일단 뭐 첫 달 한번 보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빼는지 아, 체중 감량 네.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네. 봐야 되거든요. 네. 첫째 달 보고 괜찮으시면 둘째 달까지 보고 해서 한 3개월까지는 3개월. 3개월은 못 뺀다. 그때는 조금 더 겁을 줍니다. 조금 어떻게 겁 주실지 궁금해요. 배원장님 어떻게 겁을 주실까? 환자분들한테. 살을 안 빼오면 약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약을 먹어야 겁을 줍니다.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3개월까지는 이렇게 좀 노력을 시켜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3개월입니다. 3개월. 자, 3개월 동안에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하고 운동 열심히 해보시고 살 빼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주치의 선생님한테 따라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고지혈증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 좀 나누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시간에도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닥터 제안의 이동환 배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